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9일 오늘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4월 초에 관세를 긴급 권한을 통해서 부과한 것이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에 중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그에 따른 이 중단 또 변경으로 인해서 지난 몇 달 동안 경제와 세계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아주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뉴욕의 이 특수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부분,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도 포함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12개국 이상과의 협상이 뒤집혀졌고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수많은 미국 기업의 새로운 불확실성이 다시 생겼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의 대표적인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간의 무역 관계의 이 주도적인 행동, 즉 4월 2일에 해방의 날이라는 이 기체 아래에 발표했던 포괄적인 수입세 부과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주식, 채권,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에 대한 평소의 신뢰를 다시 또 생각하게 되었고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었습니다. 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어요. 이로 인해서 대표적인 무역 전쟁 정책은 즉각적으로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 3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의가 제기된 관세 명령은 취소되고 그 시행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장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그러한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서만 비상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또 물러설 트럼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요한 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선택권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적자 해결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공식적인 조사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는 이것을 활용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2조 관세는 150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법률을 보면 무역법 제338조 따르면 대통령은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어요.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하거나 적용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도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1975년 이후 매년 겪고 있는 이 상품 무역 적자를 긴급 상황으로 지적을 하면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정당화한 거예요. 미국은 거의 50년간 무역 적자를 기록해 왔지만은 법원은 그것이 특별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불법 이주와 마약 밀매에 대한 비상사태를 이유로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다른 관세와 또 펜타닐 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 중국에 대한 관세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역법원은 해당 관세가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기각을 한 것입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면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트럼프의 행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 것이 확실하고 최소한 일시적이라도 관세를 제기하는 긴급 집행 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위협 중에 이 적어도 일부는 실행에 옮긴다는 점을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이 소식에 S&P 500 지수를 포함한 미국의 선물 지수들이 지금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급등 중에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홍콩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하고 또 여기다가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했죠.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적인 대표주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이 또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69% 늘어났어요. 우리 돈으로 약 60조 6천억, 440억 6천만 달러. 전문가 추정치는 433억 1천만 달러였는데 이것을 웃돌았어요. 주당 순이익도 0.9달러로 월가 예상치 0.9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발표되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장외 시간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2건의 소송에서 무역 법원이 내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국산 제품에 부과한 10% 관세와 수십 개국의 상품에 적용된 훨씬 더 높은 이 관세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비상 권한을 부여한 1977년 법률이에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이것을 발동을 한 것입니다. 무역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신매매, 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국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상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의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세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판결 요약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이것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해당 관세는 위법하고 집행이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적 위기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서 요구하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관세 부과는 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률은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러한 문구가 무제한적 관세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보면 영향을 받는 관세는 해방의 날 관세로 알려진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와 또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는 관세가.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기존의 섹션 232, 섹션 301에 따른 관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섹션 232, 섹션 301은 미국 관세법 무역 정책의 하나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면 판결 직후 미국, 아시아 주요 증시가 지금 상승세를 보였고 이것은 관세로 인한 무역 긴장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즉각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관세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향후 대통령의 긴급 권한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